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참 시장이 녹록치 않은 흐름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사실 미국 증시의 하락폭 대비해서 국내 증시가 어느 정도 선방한 모습도 있겠으나 그래도 상당 부분 쉽지 않은 시장이 좀 연속됐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어제 우리나라 시장,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거의 2% 가까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뭐 미국 시장을 일부 선반영해서 오늘 개파락 이후 바로 반등이 나왔는지 혹은 직전 저점 부근에 있기 때문에 그런 길적 흐름에서 반등이 나왔는지 아무튼 반등은 해주고 마무리된 건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내일 있을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및 기타 뭐 미국의 CPI 발표라든지 FOMC 회의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증시의 유동성이 상당히 부족함을 매일같이 좀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참 아이러니하게도 시장이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기 시작한 점은 바로 중국의 제로 코로나 완화 정책의 발표가 속속들이 나오면서 국내에 유입되고 있는 외국인 자금이 역으로 중국 쪽으로 많이 쏠려가고 있다라는 느낌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데요. 그 이면에는 환율도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 1450원, 거의 1500원 가까이 환율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이 높은 환율에 국내 주식을 지속적으로 매수를 했었는데 오히려 환율이 지금 많이 떨어졌죠. 그로 인한 환차익이 상당히 이미 쌓여있는 상태에서 주식 매도를 언제든지 할 수 있는 포지션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오는 물량 부담도 저는 약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같은 경우에는요, 특히 이제 연말에 있는 그런 만기일은 변동성이 더 크게 달하기 때문에 시장이 만약에 급하게 좀 밀린다라고 하면 오후장 들어서 급격하게 시장을 돌리는 모습도 나올 수 있고요. 또 반대로 시장이 오전에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다가도 오후 2시 무렵 시장에 엄청난 변동성을 몰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에 보통 나오는 현상인데요. 뭐 뜻하지 않게 이유 없이 그냥 코스피 200이라든지 코스닥 150 업종이 갑자기 막 폭등하는 경우도 나올 것이고 갑자기 폭락하는 경우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현상들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가급적 내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종목군들을 잘 피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구간에서 종목을 잘못 건드리게 되면 또 멘탈이 상당히 나갈 수도 있겠죠. 자, 아무쪼록 내일 선물옵션 만기 잘 대응하시고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옵션 동시 만기 전날 시장 수급과 환경이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지수 바닥권 형성 과정과 변화의 시그널 및 수급의 변화가 복합적으로 나와줘야 의미 있는 반등이 지금은 가능할 것으로 개인적인 예상이 듭니다. 오늘 시황 시장 종합판을 좀 보면요, 일단 전일 미 증시가 뭐 상당히 많이 빠졌죠. 나스닥 2%대,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2.36%가 빠졌기 때문에 굉장히 좀 큰 폭의 하락도 많이 나왔습니다. 뭐 S&P 500 기준에서 보면 거의 대부분의 빅테크 업종 종목군들이 큰 폭의 하락을 보였고, 뭐 테슬라, 뭐 애플, 아마존, 뭐 메타 할 거 없이 전부 안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사실 국내에서 오늘 IT 반도체가 올라간다, 뭐 2차 전지 섹터가 강할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기는 참 어려웠던 시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장중에 이제 중국의 이 제로 코로나 관련된 이 정책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었죠. 그로 인해서 장 초반부터 시장 개파락에도 불구하고 중국 소비주가 좀 강세였는데 이는 국내 뭐 실내 이 마스크 해제까지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화장품 업종 그리고 항공 운수 관련된 업종이 오늘 상대적으로 시장 대비 좋았던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의 정책 발표 이후 홍콩 항생 지수가 급락을 했다라는 점에서 이런 부분이 단기적으로 일단 재료적 가치를 어느 정도 시장에서 반영을 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시장을 좀 바라봐야 될 것 같네요. 뭐 외국인의 누적 선물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상당 부분 많지만은 이 또한 만기일에 방향이 어느 방향으로 쏠리는지가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매우 궁금한 부분입니다. 현재까지 1조 5천억의 선물 포지션이 하락으로 베팅할지
혹은 이 포지션을 그대로 유지하고 넘어갈지 조금 내일은 잘 지켜봐야 되지 않겠느냐 정도 생각이 드네요. 오늘 보면 시장 개파락하고 올랐다 개파락하고 올랐다 그리고 장 후반에 급격하게 좀 밀어내는 모습까지 보여줬기 때문에 시장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 상당히 재미없고 지지부진한 시장이 연속되었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시장이 지속적으로 하락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전일 미 증시 다시 한번 아주 큰 폭의 하락을 연속하면서 하락 마감했는데요. 미 주요 투자은행 CEO들의 경기 침체 경고와 닉 티마리우스 기자의 FOMC를 앞두고 내년 금리 상단이 올라갈 것이다 라는 기사가 발간되고, 그리고 점점 더 격하게 벌어지고 있는 미국 장단기 금리차 및 기술주들의 악재 요인들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시장이 밀려 내려왔는데, 사실은 조정을 받아야 될 자리에서 흘러내리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봐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국내 증시는 당연히 미국 시장의 하락에 따른 여파를 몸으로 받으면서 하락 출발을 했는데, 사실 지수로만 본다면, 그리고 미증시 대비해서 본다면 오히려 왜 이렇게 강하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수적으로 잘 버틴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게 시장이 만들어 놓지 않았나 생각도 드네요. 그렇기 때문에 금일 시장은 어찌 보면 박스권 하단을 지지하는 모습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자리라고 판단이 된 바, 여전히 보수적 관점에서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맞이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만기일 이후 보시면 CPI와 FOMC를 앞두고 있다 보니 만기가 지나고 나서도 유의미한 거래가, 즉 시장에 돈이 들어오는지를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지금까지는 시장 참여자들이 전부 관망 포지션을 가지고 이런 모습이 좀 더 짙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관망 심리가 방향을 바꿀 때가 진입 시점이 될 듯 하네요. 뭐 하방으로 방향을 바꿔버리면 좀 더 기다렸다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상방으로 바꾼다. 근데 그 상방으로 바꿀 때는 유의미한 수급과 시황의 변화가 동반해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확인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통상 그런 게 있습니다. 연말 산타 랠리가 예를 들어서 올해 시장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연초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산타 랠리가 만약에 안 와버린다면 조정이 조금 깊어지는 과정 속에서 연초 랠리로 태세 전환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예상을 하고 계획을 세워서 종목에 진입을 계획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에 뚜렷한 주도 업종이 사실 매우 적다 보니까, 뭐 중국 제로 코로나 완화 정책이 지속 업데이트 되는 상황 속에서 중국 소비주 정도는 계속 뭐 순환배 차원에서, 그리고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이쪽이 지금 주도 테마 섹터라고는 볼 수 있겠네요. 주도 테마 섹터라고는 볼 수 있겠는데, 이쪽을 제외하면 거의 지금 시장이 답보 상태 혹은 계단식 하락 모습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제외한 종목군들, 예를 들어서 그 안에서도 업황에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수출 데이터가 좋은 혹은 누적 수주가 좋은 산업 섹터를 골라서 잘 기다려 보시는 게 지금으로서는 베스트 전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중국 소비주 안에서 컬러레이라는 회사가 상가에 들어갔는데요. 뭐 개별적으로 이 공급 계약 관련된 MOU를 체결한 이슈가 일단 상황을 만들었는데, 중국 소비주가 워낙 강세를 보이는 시점에서 나온 상한가라 상을 좀 강하게 들어갔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속성을 뛸지는 일단은 지켜봐야 되겠고, 바닥권에서 나온 상한가라 한번 올라갔다 눌림은 보일지 정도 봐야 될 것 같네요. 오늘은 시장에서 뭐 화장품주도 좋았지만은 항공주가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따 차트를 보면서 좀 넘어가도록 하고, 무상증자 테마는 뭐 간간히 나오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공구먼에 사실 무신사 인수설이 좀 알게 모르게 좀 돌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공구먼도 내일 함께 지켜보시고요. 시장이 빠질 때 이유가 있다라고 했죠. 지금의 시장의 하락은 경기 침체, 긴축에 대한 우려로 빠졌기 때문에 이런 긴축 관련된 해지 테마가 시장 대비 강한 모습이었고요. 정시 테마주는 매일 순환매를 좀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싶네요. 오늘은 관심 종목을 딱히 정하지는 않은 게, 요즘 시장 자체가 미리 시장을
예상을 하고 어떤 섹터를 들어가겠다 예측을 하면서 볼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시장이 아니다 보니까, 예를 들면 내가 뭐 변압기 회사를 좋아한다, 그런 섹터를 찾겠다라고 싶으면은 그 종목이 이 낙폭이 멈추는 지점까지 최대한 기다려 보시고요. 그 다음에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뭐 케어젠이라든지 뭐 변압기 관련된 종목 중에 뭐 효성중공업이라든지 그 외 메타버스 섹터라든지 전부 다 기다렸다가 매수하는 전략이 저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서 사실 뭐 이번 주를 지나면 다음 주에 일정들이 또 있죠. 수소 관련된 일정도 있고 아바타 2의 개봉 일정도 있습니다. 수소 같은 경우에는 정책이 바뀌는 이 시작점이기 때문에 내일이나 혹은 내일 모레 들어가는 전략이 좋겠죠. 그렇듯 한 템포 늦춰가지고 시장을 바라보면 그나마 저점의 근처에서 종목을 사실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자, 종목군들 보고 좀 넘어가도록 하죠. 먼저 지수를 좀 볼게요. 일단 코스닥 지수인데요. 단순하게 이렇게 본다면은 지수가 하방을 지켰구나, 박스권을 지키는 모습이 나왔구나 라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내일 시장에서 이게 이제 이 박스권을 오늘 만약에 미증시가 안 좋아서 박스권을 이탈하는 갭이 툭 떨어지게 되면 하단이 좀 깊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아래에서 뭐 T자를 만들면서 바닥을 들고 올라가게 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는다면 하락이 조금 깊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이 종목의 그 매수 가격보다 조금 더 아래에서 살 수 있는 기회로 제공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이번에 하락이 뭐 그렇다고 이런 자리를 크게 이탈하지는 않을 걸로 생각이 들어서 내일이나 내일 모레 정도 매수 포지션을 일정 부분 잡아도 이제는 무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뭐 코스닥은 61선, 코스피는 뭐 122평선에 좀 걸려 있는데요. 이게 이제 하락의 깊이가 어디까지 내려올지 일단은 체크를 하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해외 차트에서 특히 항생에서 트릭이 좀 발생을 했는데, 저도 라이브 하면서 회원님들한테 조심해야 될 것 같다 라는 말을 최근 계속 하고 있어요. 항생 자체가 이 저항 구간에 돌입해 있는 상태에서 이 위로 올라가기에는 추가적인 모멘텀이 부족하다면 조심해야 될 자리로 보인다 라는 말씀 드렸는데, 오늘 고점 대비해서 무려 거의 5% 가까이 밀렸기 때문에 이 흐름이 또 단기적으로 뭐 이렇게 밀릴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내일 장중에 중국 시장도 면밀히 지금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될 사항들이 지금 현 시점에서는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보수적으로 시장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형주부터 볼게요. 포스코 홀딩스, 오늘 뭐 시가 개파락 이후에 뭐 기술적 반등 흐름 충분히 나와줬다라고 생각하고, 여타 대형주보다는 그나마 상당히 센 것은 연기금에 지속된 매수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세지 않나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빠지고 내일까지 빠져서 이런 자리에 오면 조금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뭐 바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고요. 뭐 대형주 안에서는 지금 볼만한 건 없고, 오늘 LG전자가 애플의 이 자율주행 전기차 출시가 2026년도로 연기될 것이다 라는 기사와 함께 또 급락이 좀 나와버립니다. 이런 대형주도 수급이 좋은 종목도 한순간에 막 급락이 나오는 시장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는 중국 소비주 섹터가 매우 좋죠. 먼저 아모레 퍼시픽이라든지 여전히 상승 추세 유지하고 있는데, 이 악구간의 저항을 지금은 이게 기대감의 반등이고 실적에서 뭔가의 변화가 없다면은 뭐 확실하게 반등은 좀 돌파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LG생활건강이라든지 전부 다요. 그리고 최근에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반등이 좀 약했었는데 후발로 조금 올라온 것 같고, 지금 중국의 이 제로 코로나 완화 정책 관련해서 지금 나온 거는 뭐 PCR 검사를 해제한다 뭐 이런 내용들인데, 나중에 이 해외 관문을 열 때가 우리나라의 직접적인 수혜가 일어나는 시점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게 내년 1월이나 2월 정도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요. 그때 되면 파라다이스라든지 호텔신라가 진짜로 큰 반등이 그때 정도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면세점이라든지 카지노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호텔신라나 이런 파라다이스 눌렸을 때
매수 관점에서 좀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 컬러레이가 뭐 개별적인 이슈를 좀 붙여서 일단 상한가에 들어갔고, 내일장 갭이 좀 너무 높다면은 좀 조심해서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워낙 중국 상장 종목군들이 반등을 이렇게 상한가를 간 이후에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을 많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점도 참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어제 상한가에 들어갔던 SAMG 엔터, 오늘 장 전에 사실 장전 시간 외에서 매도 물량이 상당히 좀 많이 나왔었는데, 그래서 저도 약상한가 들어가면 매수 의견을 좀 드렸던 종목이에요. 약상한가에 들어가면. 근데 장 초반에 거의 200억이 넘는 매수세가 좀 쏠리면서 시장 대비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오후장에 뭐 이런 구간 좀 들어가서 일부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은 시간에 뭐 잠시 반등할 때 전략 매도를 하고 일단 좀 나왔는데요. 내일장까지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종목이 좀 세서, 기본적으로 이 종목은 이제 재무적으로는 이제 회사 IR에서는 중국 진출을 하게 되면 매출이 늘어날 것이다 라는 IR을 했는데, 그게 현실로 나와야 그거는 가능한 것 같고, 그렇지 않다면은 나중에 다시 또 밀려 내려올 가능성도 높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길게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화장품 관련해서 최근에 상한가에 들어갔던 세화 PNC 이런 종목군들, 오늘 만약에 올랐으면 단기과열에 들어가는 자리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단기과열 피했고, 내일 그런 단기과열에서 뭐 여기서 돌파하고 올라가는 모습도 나올 수도 있겠죠. 워낙 시장이 지금 뭐 특별하게 재료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과거에 한번 올라갈 때 굉장히 셌던 종목이라 그런 기운이 내일 하루 정도는 더 적용하지 않을까 싶고요. 뭐 전부 다 단타 대응으로 봐야 되지 않나 싶고. 자, 긴축 관련해서 제주은행, 오늘도 시장에서 굉장히 또 세게 올라가 버렸는데, 저는 SCI 평가 정보만 오늘 좀 관심을 갖고 회원님들한테도 라인만 좀 정해 드렸던 것 같습니다. 3,800원 구간 좀 전에 드렸던 것 같고요. 근데 상대적으로 SCI 평가 정보가 좀 약한데, 이 긴축에 대한 우려가 지속이 된다면 이 종목도 추후에 이런 박스권을 그리고 넘기는 모습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부터는 이 박스권 하단에서 매수해서 상단 돌파할 때 물량 조절하면서 윗구간까지 좀 대응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시장 돌아가는 판을 보면요,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고 리볼빙 서비스가 급증하고 있고, 기업 또한 긴축을 가속하고 있습니다.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추후에 추신 관련된 이슈를 다시 부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제주은행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매각 이슈가 좀 있어서 좀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추심 쪽에서는 이제 SCI 평가 종목도 한번 올라갈 때 굉장히 탄력을 보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좀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21선 이평선이 수렴하는 과정 속에서 물량 소화하고 돌파를 하는지. 자, 이 종목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은 시장이 안 좋아야 올라갑니다. 시장이 좋으면은 올라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시장이 안 좋을 때 해치 성격으로 종목을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마트 한번 볼게요. 어제 이 대형마트 의무 휴무일 관련해서 이 정책 변경이 진행이 된다라는 이슈로 일단 장기 이평선을 좀 돌파를 했고, 거래대금 좀 터졌습니다. 아마 조만간 발표가 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런 발표에 기대감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120일선 이평선 아래에서는 일정 부분 뭐 관심을 갖고 보셔도 크게 무리는 없겠다 정도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마트도 함께 보면 좋겠다 싶고요. 2차전지 섹터들은 보나마나 지금 현재 이 넥라인이 깨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옆으로 기는 게 최선일 것 같고, 오히려 하방 리스크가 좀 열려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적어도 4분기는 넘어서 이쪽 섹터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종목군들의 성장성에는 분명히 문제는 없는데요. 단기적인 이 밸류에 대한 부담이 시장에 좀 작용하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최대한 인내심을 갖고
종목군들이 밀려 내려오기를 좀 기다리는 전략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메타버스 XR 관련해서요. 지금 애플로 인해서 잘 올라가던 종목군들이 아주 급락을 좀 맞았습니다. 그렇지만 얘네들의 방향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아래 구간이 온다면 뉴프렉스도 다시 한번 봐보고요. 맥스트 또한 이 아래 구간들 내려왔을 때 이런 자리에서는 분할로 매수를 한다면 크게 지금 구간에서는 부담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덱스터는 다소 좀 올라와서 지금 보기에는 좀 그렇고, 덱스터는 아무래도 아바타 2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SM 라이프 디자인도 사실 디즈니와 협업하는 거, 디즈니 판권을 가지고 있었던 거는 이미 종료가 됐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올라가는 게 좀 비정상 같긴 한데, 아마 사우디, 이수만, SM 그런 이슈까지 복합이 돼서 올라간 건지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이번 주 12월 9일날 국내에서 그 시사회가 있죠. 시사회 기간에 평이 좋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 아바타 관련주도 내일 한 차례 좀 움직일 개연성은 좀 있는 것 같아요. FSN도 지금 오늘 좀 갑작스럽게 이 디즈니 광고를 하고 있다 라는 걸로 좀 엮어서 시간에 좀 움직였는데요. 전부 다 아바타 관련주로 지금 움직이는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특히 FSN 같은 경우에는 과거 퓨처 스트림 네트워크스라는 종목으로서 굉장히 끼는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끼는 올라갈 때 굉장히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그 끼가 또 발동이 되는지 정도 한번 봐봐야 될 것 같아요. 블록체인 사업 뭐 이슈로 한 차례 급등시켜 놓고 얘도 고점 대비해서 거의 80% 빠져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아바타로 엮어서 올라가는지, 거래량이 지금 크지 않는 종목이라 비중을 들어가기는 좀 애매하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워낙 요새 시장의 종목군들이 중후난방으로 좀 움직이다 보니까 좀 답답한 감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 생각하시면서 시장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공구먼 같은 경우에는 오후장에 제가 회원님들한테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 공구먼인데 오늘 거래 대금도 굉장히 좋았고요. 예를 들어서 오늘 상한가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이 종목은 충분히 종가에 매수를 해도 괜찮은 종목이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는 게 가장 좋은 자리죠. 이런 앞자리 뭐 어중간한 자리보다는 오후장에 추세를 만들어 놓고 기준봉이 세워지고 조정을 받을 때 들어가는 게 가장 좋았던 부분인 것 같아요. 일단 내일 아무래도 시간 외에서 상한가가 풀리고 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갭은 높게 뜨지 않겠는데, 갭이 높게 뜨지 않고 밀리게 된다면 오늘 상한가를 가기 전에 만들어 놨던 이 지지와 저항 구간에서 균적 반등하는 흐름은 나와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선에서 뭐 단기 트레이딩이라든지 매매에 응용해서 활용해 보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정치 테마 관련해서 오늘 뭐 오리콤이라든지 최근에 급등했던 한동훈 관련주 좀 급락을 했는데, 정치 테마주는 사실 약간 좀 빠른 감이 좀 있습니다. 일단 오늘 대신정보통신이 거래대금을 좀 키우면서 좀 올라왔는데요. 내년에 이 국민의힘 당대표 이슈가 좀 놓여있기 때문에 당대표 관련해서는 지금 거래가 좀 많이 들어왔다. 유승민 쪽에도 가능성이 있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내일장 대신정보통신도 함께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시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려운 시장이고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단타는 지금 구간에서 내가 자신이 없다 라고 생각하면 최대한 보수적인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왜냐, 단타하다 물려버리면 지수가 떨어지고 정작 좋은 종목이 내려올 때 매수할 총알이 소진되기 때문에 단타로 자신이 없으면 지금 구간에서는 잠시 시장에서 멈추고 있다가 정말로 좋은 종목들 많죠. 뭐 효성도 있고 뭐 과거에 BHI도 매도를 다 했는데 서서히 내려오고 있고, 메타버스도 좋은 종목들 정말로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 종목 안에서 기회를 포착을 하는 게 지금은 더 좋은 모습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급하게 하면 오히려 더 좋은 기회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위메이드 방금 기사를 봤는데 가처분 신청이
네, 기각이 안 되고 인용이 돼서 상패가 결정이 났다라고 하네요. 오늘 시간 외에서 거래도 한 50억 정도 체결이 되고 막 그랬었는데 일단 내일 개파락은 불가피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내일 좀 잘 되기를 좀 바랬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 상패가 확정이 됐고 윙스가 없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부분은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